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요. 그러는데, 스승님이나 수행단체를 찾아가서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비워지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활해 보면은 또 번뇌가 치성해요. 그래서 다시 언젠가는 또 스승님을 찾아간다거나 수행 단체를 찾아가요. 하면 또 마음이 비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10년 정도 하면 사람이 달라지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만큼 공들인 시간만큼 수행이 깊어졌느냐 할 때는 좀 아쉬움이 있게 되죠. 사람이 내가 비움을 챙긴다 그래서 그 비움이 깊이가 다 같지는 않거든요.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비움의 깊이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참는 정도를 비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멈추는 정도를 비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놓는 것,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비움에 이르렀을 때 비웠다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비워도 실은 표면적 비움이 있고요. 그리고 얕은 비움이 있고 깊은 비움이 있어요. 그 표면적 비움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의식을 갖고 비우는 거고, 여기서 얕은 비움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표면적 비움보다는 더 깊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런 비움을 얘기하기는 합니다. 그리고요, 비움은요, 닦아서 내면화된 만큼 그 비움이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비웠는데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서면 생활 습관대로 그대로 가요. 또한 이러한 경우는 그 비움 따로 생활 따로 길들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움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습관이 될 때까지 비워져야 되고요. 또 비우고 비워지면서 조금 더 깊어지고 또 그 비움도 단단해집니다. 이 비움을 제대로 가지려고 한다면 경계에 대한 이해부터 좀 해야 되는데요. 경계에 보면은 내가 작은 경계에 흔들리는지 또는 내가 어떤 때 한 번씩 크게 폭발을 하는지 또 어떤 때는 내가 남의 과제와 내 과제를 구분하지 못해서 혼돈을 겪고 있는지라는 겁니다. 작은 경계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누가 조금 탁 쳐도 저 사람 나를 얕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만만해 보여?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민한 경우는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요, 신체적 면역이 높아지기도 하지만은요, 실은 그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생각에도 면역성과 그 폭이 좀 넓어져요. 그래서 수행의 기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실은 다 잘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막 오면서 씩씩거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운전을 아주 엉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10%? 많아야 20%? 그렇죠. 거의 80% 이상은 운전 잘 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0명 중에 8명은 운전을 잘 못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뭐 못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을 해? 라는 것보다 약간 운전이 좀 서툰가 보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조금 또 여유로워져요. 또 어떤 사람은 운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몸이 아픈지 아니면 주변에 무슨 큰일이 생겼든지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었는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지는 나름대로 사람마다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또는 저 사람이 평소에 잘하는데 어쩌다 그랬겠지.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은 지금 못해도 언젠가는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여유로워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인생의 숲속에서 특성이 다른 사람이 막 어울려서 함께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해가 조금 더 넓어져요. 더 나아가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수행하고 조금 더 넓어지고 그래서 내가 조금 넓어지고 좀 깊어지면서 또 예민함이 또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민한 거하고 예리한 게 조금 달라요. 예민함은 아까 같이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마음에 살갗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굉장히 통증이 오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예민한 것은 살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리한 것은 내가 힘을 갖추고 어떤 통찰로 가지고 어떤 분석력을 가지고 그걸 냉철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함은 내가 고쳐야 또는 단련해 가야 하지만은 예리함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내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폭발하는 경우는 거의 아킬레스건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그 아킬레스건을 발동을 하는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는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괜히 다리 길다는 소리만 하면 너무 화가 난대요. 근데요, 외국 사람은요, 의외로 다리가 짧고 그 상체가 긴 사람이 부럽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좀 작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에는 의외로 얼굴이 컸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또한 있어요. 이렇듯이 내가 안 가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근데 그거를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떠한 그 하나의 폭발하는 뇌관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조금 알면 좀 괜찮아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그 아들을 그렇게 미워해요. 근데 왜 미워하냐 그러니까 나의 싫은 모습을 꼭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난대요. 그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다양성을 안다라면 그거에 대한 좀 여유로움이 생겨요. 실은 사람마다 자기의 그 아킬레스건이나 어떤 특성을 가져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전생이 됐든지 아니면 천상의 영혼이 됐든지 자기가 설계해서 오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공부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라 충분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아들이 그것이 별로 화나지가 않고요. 정말 신기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의 모습이 내가 이로써 공부 하나 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면 그 부분이 별로 그렇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나의 과제, 남의 과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의 혼돈이거든요. 우선 자기의 이해를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움의 과제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각적으로 잘 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은 수행도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나는 왜 이걸 못해? 저 사람은 잘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즉시 자기 수행은 엉망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남을 볼 때는 그 사람마다의 그 과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과제. 그 사람의 특성. 그리고 그가 행복해하는 거에 대한 이렇게 관심을 가져봐요. 그러면 내 이해의 폭이 훨씬 좀 넓어져요. 세상을 보는 것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그와의 나의 관계,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는데 그가 나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때예요. 이럴 때는 간접적으로 내가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또는 나전달법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되게 불편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아주 친근한 사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약간 좀 약간 니글니글 하거든요. 그때는 직접 화법을 너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은데? 라고 얘기하는 게 때로는 더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움도요, 또 비우면서 깊어지고, 이 비움이 또 단단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감각적으로 잘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잘 배워지는 사람이 있고, 해봐야 이해가 되기도 하고, 감각도 생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정은 같아요.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더 이해가 깊어지고, 행동이 또 더 잘 되고요. 또 한 사람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감각이 생기고 이해가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행동이 조금 더 세밀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감각도 더 출중해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즉시 생활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따로, 생활 따로 되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다, 이 공부는. 그래서 공부하는 즉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용하는 즉시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마음을 챙겨서 비우잖아요. 그러면 닦아놓은 만큼 비워지게 돼 있고요. 닦아서 내면화된 만큼 그 비움은 더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